그래픽으로 살펴보는 알기 쉬운 경제 뉴스. 오늘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우리 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경제 뉴스 보다 보면 우리 경제가 가계부채 천조 시대에 진입했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지요. 자, 보다 정확한 수치를 보면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총 961조 6천억 원으로 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전분기보다는 2조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전분기보다는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인데요. 1,000조 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도무지 감이 오질 않지요. 자, 1,000조 원이라는 규모는 우리나라 올해 국가 예산 342조 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1인당 1,9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또 2012년 기준 GDP가 1,273조 원이었으니까 온 국민이 1년 내내 번 돈보다는 조금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가계부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을 모두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163.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국가들 평균보다 무려 27%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지 증가 속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2009년에서 2012년까지 불과 3년 만에 가계부채가 200조 원이나 증가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평균 증가율로 따져보면 7.4%인데요.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4%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도 문제지만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또 3개 이상의 기관에서 빚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을 합치면은 모두 135만 명으로 이들이 진 악성 채무가 70조 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침체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집을 팔더라도 빚을 남아 또 빚만 남게 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폭탄 돌리기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물론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이 대책 없이 지냈던 건 아닙니다. 그간 몇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회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김동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정부 측의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계부채를 소득 분위별로 또 신용 형태별로 또 각 그 금융권별로 대출 형태별로 세분화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랬는데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이런 세분화한 그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세분화된 통계 없이 두루뭉실한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겠냐는 지적입니다. 일단 정부는 현재의 가계부채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가계부채가 위기 상황이라고는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관리하고 또 학회별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발단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사태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저축은행의 감독 규정을 대대적으로 완화한 데서부터 시작됐다. 그것이 그 다음에 부동산 붐을 타고 더 확대됐다. 금융기관의 행태가 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옮겨가는 과정, 거기에 따른 또 금융당국의 감독의 약간 완화,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타이밍을 조절하지 못한 금리 정책이 가계부채의 증가에 한 축을 담당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입니다. 하지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런 지적을 가계부채 수요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통화량이 늘어가지고 유동성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빚을 막 졌다 하기보다는 가계부채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와 국민행복기금 지원, 하우스푸어 채무 재조정,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 감독 등을 강화할 계획이고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대규모 부실화될 경우 배드뱅크를 만드는 안 등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